원펀맨 히어로 랭크 중 최상위 랭크인 S급 히어로. 그들은 도시급 재앙인 귀급 괴인을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고 단독으로 군대 1개 사단급에 필적하는 히어로 협회의 핵심 전력입니다. 그런 S급 히어로 내에서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구동기사. 그는 전술 변형으로 다채로운 전투를 펼치며 탁월한 분석력을 기반으로 전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원펀맨 이야기 구동기사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불명, 본명 제로, 키 182cm, 통칭 구동기사, 소속 히어로협회 S급 9위. 구동기사는 긴 흑발에 하얀색 금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붉은색 외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가려져 있으며 그의 외관을 보면 중세 기사의 풀플레이트 갑옷을 연상시키는 슈트를 착용한 사이보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원작에서 밝혀진 바로는 구동기사는 제노스와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둘 다 S급 히어로인 사이보그라는 점, 그리고 미친 사이보그에게 마을을 습격당했다는 과거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크세노 박사의 지원을 받는 제노스와 달리 구동기사는 수많은 기계 병기들과 괴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스스로 파츠를 제작하거나 개조해 다채로운 전투 형태를 갖춘 현재의 구동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동기사는 원작과 동일하게 리메이크판에서도 메탈 나이트를 흑막이라고 여기는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세킹갈이 귀신 G5에게 습격당해 손을 절단당했을 때 당시 구동기사는 전투용 에너지가 다 떨어져 행동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입증되었지만 크게 당황하지 않고 태어난 모습으로 방관하는 장면과 귀신 G4와 G5가 외눈박이라는 점, 상대의 전투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하고 분석하는 특징, 그리고 파츠를 개조해 전투하는 방식 등 구동기사와 비슷한 점이 많고 구동기사의 본명이 제로라고 밝혀지면서 구동기사는 귀신의 출신이자 로봇 관련 괴인 집단인 조직의 일원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구동기사는 작중 꾸준히 메탈라이트가 흑막임을 어필하며 협회 내부에 적이 있음을 언급하는 인물입니다. 보로스 편에선 잠깐 등장해 자신과 같은 사이보그인 제노스에게 메탈라이트는 너의 적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이후 괴인협회에 대한 정보를 히어로협회 측에 전달하고 단독으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통신이 끊기면서 한동안 연락 두절되어 괴인협회 돌입 작전엔 불참하게 됩니다. 이후 구동기사는 와간마를 끌고 가는 야앙을 기습하면서 등장합니다. 야앙의 전투를 관측하면서 습득한 각종 전투 데이터를 통해 무려 단독으로 용급 괴인 야앙 처치에 성공했고 그동안 자신이 사로잡은 괴인을 고문해 용급 괴인들의 정보를 캐내고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구동기사는 세킹갈에게 메탈라이트의 배신을 암시하며 메탈라이트의 방어선 이후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블래스트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물어보더니 메탈라이트가 괴인협회에게 정보를 유출한 배신자라고 주장합니다. 이어지는 G5의 난입을 제노스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구동기사는 전투기 모습으로 변형해 도주하려는 사이코스를 추격합니다. 틈틈이 구조 헬기가 타츠마케에 보이지 않는 베리어에 충돌할 것을 우려하고 일부러 베리어에 공격을 가해 헬기 전방에 베리어가 있음을 알려줬고 전투 중 제노스 대신 공격을 막아주기도 하고 제노스와 동력로를 결합해 에너지를 증폭시켜 전술 변형 용왕으로 합체 후 사이코스의 전투기에 칼날을 박아 멈춰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구동기사의 활약 덕분에 사이코스는 오로치를 버리고 도망쳤고 다른 S급 히어로들이 떨어져 나간 오로치에게 연계 공격을 가합니다. 그 후 구동기사는 임무를 완수했다며 제노스를 히어로들이 모여있는 곳에 떨어뜨리고 퇴장합니다. 그런데 구동기사의 주장대로 메탈라이트가 흑막임을 확신할 순 없습니다. 우선 메탈라이트는 외전에서 협회 고위직을 독단으로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메탈라이트가 경비 시스템을 제공하는 협회의 보안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회는 각종 건설의 계획이나 군사 관련 기술을 메탈라이트에게 위임하고 있고 미사일 폭격에도 버틸 수 있다는 민간인 대피소 또한 메탈라이트가 손수 설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히어로들 사이에서도 메탈라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은 타츠마키, 킹과 더불어 손꼽히는 최상위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탈라이트는 항상 원격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라면 진작 버튼 하나만으로도 언제든 협회와 도시에 융단 폭격을 가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가 꾸준히 협회의 각종 경비 시스템이나 민간인 보호, 그리고 도시의 재건을 위한 기술력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건 자신이 흑막임을 숨기기 위한 연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동제가 메탈라이트의 조수로 있었을 시절, 동제는 메탈라이트의 성품에 대해 불만은 품었을지언정 그의 사상이나 행적에 대해 의심을 품진 않았습니다.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동제가 놓치거나 외면했을 가능성은 낮고, 메탈라이트는 동제와의 통신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악이 호시탐탐 세계를 노리고 있을 거라며 인류의 방비가 약해졌을 때 단숨에 쳐들어올 것이라 암시했습니다. 또한 동제에게 주변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힘을 비축하고 온존해 두라는 조언도 남겨졌습니다. 구동기사가 주장하는 메탈라이트 흑막설은 다소 허무맹랑한 요소가 있고, 작중에서 구동기사가 보여준 수상쩍은 행동과 태도 때문에 역으로 구동기사가 흑막이라고 형성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인지 리메이크판에서 추가된 장면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기신 G5의 습격 당시 구동기사가 야항과의 전투로 잔존 에너지가 없어 움직일 수 없다고 했을 때, 야항이 구동기사의 전술 변형 금을 보곤 연비가 안 좋아 보인다라는 대사가 추가되어 개연성을 만들어줬고, 전투 직후 구동기사가 충전이 필요하다고 독백하는 장면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사이코스의 추격전에서도 전투를 치르다가 잠시 퇴각했을 때 구동기사가 제트시의 집안이 붕괴하면서 튀어나온 전기줄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직후 매우 넓은 일대가 정전되는 연출을 통해 구동기사는 전투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며 다채로운 전투 방식을 취할 수 있는 만큼 방전도 빠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탈라이트와 구동기사 모두 단정짓기 어려워지면서 도대체 누가 흑막인지 불분명해져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홈리스 왕제와 블레스트로부터 밝혀진 신의 존재, 그리고 기신의 출신이자 로봇 관련 괴인 집단인 조직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인류를 위협하는 여러 세력에 대한 암시와 더불어 노골적으로 떡밥을 던지는 구동기사의 의심스러운 태도는 일부러 구동기사가 의심스럽게끔 연출하고 정말 구동기사의 말이 진실일 것이라는 추측, 혹은 구동기사가 메탈라이트에 대해 오해가 있어 의심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구동기사는 리메이크판에서 전투 연출이 추가되면서 어떤 전투 방식을 가졌는지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직육면체 형태의 파츠를 변형시켜 장착해 신체를 변형시키는 전술 변형을 통해 다채로운 방식으로 전투에 임하는 사이보그입니다. 전술 변형 파츠는 동물이나 곤충 혹은 각종 병기나 괴인의 신체를 해부하거나 괴인의 전투 방식 데이터를 분석해 만들며 자신의 신체와 전투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구동기사의 전술 변형의 명칭은 일본식 장기인 쇼기의 말에서 따왔다고 하며, 쇼기에는 구동기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말이 많기에 앞으로도 다양한 능력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동기사는 절대 방심하지 않고 사전에 상대방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가장 적합한 전투 방식과 대응법을 수립합니다. 작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전투법을 활용하는 장면을 통해 전투보단 오히려 공략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세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원작에선 단 한 번의 무승부 이외에는 모든 전투에서 전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용급 괴인을 토벌했다는 결과를 통해 용급 괴인을 상대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공격과 방어 능력, 그리고 속도까지 가졌음을 알 수 있고, 전술 변형에서 오는 다양한 전투법을 통해 상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조성할 수 있어 범용성까지 갖춘 올라운드형 히어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중 공개된 구동기사의 전술 변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게마. 하반신을 파츠로 덮고 말의 형태로 변형시켜 마치 켄타로스를 연상시키는 모습이 됩니다. 기동에 특화된 형태이며 뛰어난 강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은. 한쪽 팔을 긴 검의 형태로 만드는 변형으로 사용하는 파츠의 수가 적기 때문인지 다른 변형과도 병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급 호급 괴인 정도는 바로 절단할 수 있고, 용급 괴인인 양의 몸통조차 단숨에 관통했습니다. 세 번째, 향차. 파츠를 오토바이의 형태로 변형합니다. 기동성 위주라는 면에선 게마와 비슷하지만 이 형태에선 마취가스, 용해, 유도미사일 등 다양한 전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차. 파츠를 커다란 로켓으로 변형해 상공으로 비행할 수 있게 됩니다. 5번째, 각. 전신에 파츠를 덮어 거구의 갑주를 두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사이코스의 공격을 막을 때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타격과 방어 쪽에 특화된 형태로 추정됩니다. 6번째, 금. 온몸을 파츠로 덮어 슬림한 갑주를 입은 형상으로 눈을 비롯한 갑주 곳곳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며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위로 솟아오른 형태로 고정됩니다. 파워와 스피드, 신체의 강도 등 전반적인 구동기사의 스펙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데 이 전술 변형의 진가는 고온의 열을 발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제노스의 동력로를 결합한 상태에서 보여준 전술 변형인 용왕입니다. 각보다도 거대한 모습으로 변해 거대한 검을 휘둘러 압도적인 무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공격을 가한 것만으로도 제노스의 코어가 폭주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외에 부가적으로는 괴인을 구속할 때 사용하는 힐이 있습니다. 작중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며 다채로운 전투 방식을 보여주는 구동기사. 괴인협회 가로우편 이후부터는 원작과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기존의 원작에서 공개된 구동기사의 설정이나 행보가 리메이크판에서 새롭게 펼쳐질 전개에선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정발판인 리메이크판을 다루는 저희 채널에서는 구동기사의 괴인협회 편 이후의 행적과 조직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줄여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